우리가 지금 볼 게 속도와 그리고 가속도 그리고 미분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x라고 하는 거를 위치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속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얘는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x다 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량을 이거 시간으로 계산이 된 거다 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뭐 우리가 늘상 많이 보던 문제들을 풀게 될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시면, 자, 기본 문제 8-1에서 문제를 확인해 볼게요. 자, 지상에서 30m 이런 말 써 있을까요? 자, 지상에서 30m. 자, 그리고 매초 25m 속도로 똑바로 써 올렸다. 그러니까 처음 속도가 25m/. 됐죠? 크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근데 이런 말들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되게 무색할 정도로 H를 알려줬어요. H는 뭐라 그랬냐? 30. 그러니까 얘기했죠? 30 플러스 25t 그리고 마이너스 5t 제곱이다 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기는 한데, 얘네들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야. 이게 이미 그래서 그 내용으로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얘네가 뭐 이렇게 되더라, 뭐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까? 뭐 배우신 분들도 있고 배우지 않으신 분들도 있고 한데, 뭐 이런 거죠. 뭐 참고사항이에요. 참고사항. 이걸 쓰겠다 실제로. 아니면 안 써요. 예, 안 써요. 미리말게요. 안 써요. 이거 안 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에 gt 제곱 플러스 v0t 플러스 x0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많이 본 적이 있을 거야. 많이 본 적이 있을 거야. 아마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많이 식을 봤을 가능성이 커요. 맞죠? 이 상태에서 식을 많이 봤을 가능성이 크고, 이번엔 지상이 들어갔으니까는 이런 말을 씁니다. 뭐 별 얘기 없어요. 네. 왜? 그럴 거면 식을 알려줄 리가 없잖아. 식을 그냥 다 까발려 준단 말이지.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속도라고 얘기하는 걸 구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속도는 어떻게 내느냐? 뭐 미분하면 되니까 이거는 25-10t라고 돼 있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 2초, 3초의 속도다. 첫 번째 문제에서는 얘가 2초일 때 얘 속도를 물어봤어요. 2초일 때 속도를 물어봤으니까 이거 얼마지? 여기 집어넣으면 플러스 5 m/s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쪽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3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마이너스 5m/s인데 방향이 부호가서로 반대에 있으니까 이번에는 아랫방향으로 떨어지더라 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여기까지. 자, 굳이 더 몇 마디를 더 하자면, 좀 더 깊이 들어가자면, 예를 들어서 자, t가 2.5야. t가 2.5면 속도가 얼마야? 0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냐? 30m 위에 있는데, 자, 30m 위에 있어. 여기서 이렇게 써 올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 여기 어딘지는 모르죠. 어딘지는 모르는데 이 시점에서의 시간은 아마 2.5초일 것 같고, 여기에 아마 2초가 있겠고, 이 정도 어딘가에 3초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그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 판단을 할 줄 알아야 속과속은 우리가 빨리 해결할 수가 있게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또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돌이 땅에 떨어질 때 참 이런 말을 쓰네요. 예. 자, 땅에 떨어질 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속도를 구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뭘까요? 땅에 떨어질 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지면이라는 얘기죠. 지면이라는 얘기고, 그냥 높이가 0이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속도를 구하자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먼저 얘네들을 높이가 여기 때의 시간을 구해야 돼. 시간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h라고 얘기하는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25t 플러스 30이라고 얘기하는 게 0이 되는 시간을 구하자 라고 해서 마이너스 6 0이겠고, 그럼 t라고 얘기하는 게 6이라고 얘기하겠죠. 왜? 시간은 항상 양수니까 음수일수는 불가능하겠고, 그러면 이때의 시간을 계산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v 6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25 마이너스 60이니까 마이너스 35 단위는 미터 퍼 세크다 라고 하는 것도 금방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내용이고요. 자, 그랬을 때 속도를 구하여라. 끝났네요. 그 다음에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높이를 구하여라. 자, 돌의 세 번째죠. 이게 아까도 얘기한 대로 뭐냐면 최고 높이다, 최고 높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시간이 2.5라고 되어 있었고, 이때의 높이를 구하자 라고 얘기하면 30에다가 플러스 25에다가 2.5를 곱하시고 마이너스 5에 2.5의 제곱을 열심히 곱해서 계산을 하면 61.25m가 나오더라 라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계산이에요. 계산. 그리고 처음부터 땅에 떨어질 때까지 평균 속력을 구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네 번째. 좀 특이하죠. 평균 속력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평균 속력은 전체 이동 시간을 무엇으로 나누면 된다? 전체 이동 거리. 그러니까 전체 이동 거리를 전체 이동 시간으로 나누면 우리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하실 수가 있게 돼요. 다른 건 아니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뭐를 확인할 수가 있느냐? 라면, 자, 이제 우리가 기존에 있던 거를 가지고 응용을 해보시면, 자, 지금 보실 때는, 자, 최고 높이가 뭐 61.5m다라고 61.25m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가 61.25m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럼 여기가 61.25m면 자, 이만큼 얼마겠니? 이만큼. 얘는 뭐 여기서 빼면 될 테니까 31.25m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 이동거리는 31.25에서 61.25m 두 개를 더해 놓고 하시면 되고, 시간은 6초다 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전 시간은 6이다 라고 계산이 됐을 테니까 이 부분은 뭐 계산을 하겠죠. 계산은 얘가 안 했고 185m/s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여기서는 실제 순간 속력 이런 게 아니라 평균 속력이다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전체 이동거리 구하는 게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로 확인이 되죠. 그치? 이거는 네, 말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8-2번 문제는 얘가 위치가 x라고 하는 위치라고 얘기하는 게 3분의 1 t의 세제곱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16t로 되어 있어요. 자, 얘네가 이 시각체에서의 위치가 땡땡땡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데, 여기서는 얘가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 자, P가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는 시각 t를 구해라. 이건 어떻게 되겠니? 라고 질문을 한 건데, 요거는 크게 그러니까 속도의 부호가 바뀐 시점을 묻는다와 같아요. 자, 우리가 많이 했을 겁니다. 왜? 얘를 미분을 하면
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16 이렇게 나올 테고 뭐 이렇게 돼 있겠죠. t 마이너스 2, t 마이너스 8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거야. 자, 얘네들이 뭐라고 생각하면 조금 편할 수 있냐면 우리가 기존의 문제에서 계속 뭐라 그랬냐면요. fx다라고 하는 게 얘면 지금 요 그래프는 뭐야? f 프라임 x의 그래프다라고 추정할 수 있잖아. 그리고 f 프라임 x에서 내가 맨날 따져라라고 얘기하는 게 뭘 따져라 그랬냐면 구호를 제발 체크해서 따져달라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요, 여기. 다른 데가 아니라 움직이는 방향이 바꾼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속도의 구호가 바뀔 시점을 찾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2, 8 이런 식으로 나타내실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도 얘기가 돼 있냐면 자, 두 번째 문제죠. 두 번째 문제는 시간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그래서 최대 속력을 구해라. 자, 요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속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속력.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의 그래프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속도의 그래프라고 얘기하는 거를 표현하려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형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저 올렸으니까. 여기가 이제 2가 되겠고 여기가 8 나오겠죠. 그럼 9 어딘가가 있을 거예요. 네. 자, 그거를 다 따져봐야 되더라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당연히 5겠고요. 이게 5 이런 식으로 나오겠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때려놓고 계산을 해보자 라는 얘기야. 그러면 t가 5일 때다 라고 얘기하는 놈은 속도가 어떻게 돼요? 요게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인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값은 얼마가 나오게 돼요? 3 곱하기? 얘는 9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t가 이번에 9일 때도 생각해 봅시다. t가 9일 때는 얼마예요? t가 9일 때는 7 곱하기 1이라서 7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게 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중에서 속도는 극대값일 때 얘가 제일 크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 통해서 알아내는 거라서요. 최대 속력이니까 미분했을 때 최대 최소하고 연관지어서 공부하시면 조금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예, 헛소리가 많았죠? 왜?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도 말이 많아요. 얘를 보시면 문제가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자, 무슨 말을 하냐면요. 점 P에서 시각 0에서부터 3까지 VT 그래프다라고 하죠, 이게. 근데 얘가 T의 2를 제외한 모든 구간에서는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신경을 써서 봐야 되냐면 구간이라고 할까요? 구간? 0에서 1의 그래프를 좀 신경 써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얘네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 있는 거냐면 자, 얘네가 요 점이랑 요 점이 지나가는 거는 확실합니다. 이게 K인데요. 자, 근데 얘네들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쭉 이렇게 되다가 얘가 이런 식으로 늘어져요. 네. 그래서 미분이 되게끔 이렇게 갑니다. 자, 그리고 2초까지 그대로 가다가요. 다시 또 떨어지죠. 3. 자, 요렇게 되는 그래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들에서 원점과 1,K를 잇는 직선과 한 점에서 만난다. 당연한 얘기죠. 이게 1,K가 여기에요. 1,K. 자, 이 말을 되게 많이 해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말이 없으니까 애들이 잘 못 알아듣더라. 이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를 확인할 수가 있느냐? 자, 보세요. 자, 이 놈이 뭐예요? 평균 변화율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지금 단적으로만 봐서는. 그러니까 평균 속력?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어때요? 얘네가 분명히 뭐일 때가
이 속도가 얘가 이제 K가 되잖아. 얘는. 그러면 K일 때 시점이 어디가? 한 군데, 두 군데가 있더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지? 여기서 이제 이 사이는 분명히 K보다 더 큰 값을 갖죠. 그래서 얘네들의 그래프가 이제 어떤 식으로 뽑아낼 수가 있게 되냐면 얘네는 이렇게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한 가속도 그래프는 이렇게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자, 가속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A 얘는 속도를 미분한 거란 말이지.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등장을 하는데,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속도를 미분했다 라고 하니까 속도 그래프의 각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처음에 나와 있던 놈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생기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값으로 수치상으로 표현하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어때요? 속도가 변화량이 전혀 없죠. 0이 됐으니까 이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0 이렇게. 자, 그리고 요 부분을 보면 일정하게 뚝 떨어지더라 라고 하는 걸로 알 수 있고, 여기서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K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K가 이쯤이면 마이너스 K에서 얘네들은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형식의 그래프를 우리가 어떻게 잘 다뤄낼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물론 답은 몇 번인지 이제 찾았을 거예요. 답이 몇 번인지는 찾았을 건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어떤 건지 몇 가지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잘 보시고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맨 처음에 요거는 일단 성공했다고 칩시다. 그런 다음에 뭐냐면, 자, 지금 요 부분 있죠? 1초일 때. 자, 1초일 때 꽤 자연스럽지 못하죠? 그치? 1초일 때 보면 얘가 속도가 갑자기 뚝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가속도 그래프는 전체적으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게다가 또 뭐가 되냐면, 아예 여기서 아싸리 뭐라 그랬어? 다만 뭐라고 할 수 있지? 가속도가 연속이긴 하죠. 여기서는 연속이긴 해요. 자, 그런데 지금 2초일 때는 속도 자체 그래프가 미분이 불가능한 놈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값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는 건 그래프를 직접 그리는 문제가 출제가 됐으면 좀 더 어려웠을 문제가 될 텐데, 그런 문제가 수능에 나오지가 없으니까 아쉽지만 우리가 보기에서 찾는 문제가 될 것이고, 여기를 맨 처음에 이해를 못해요. 첫 번째는 여기 이해하는 데 주력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1일 때 얘네들의 그래프가 연속이라고 하는 거. 왜 연속이다? 여기 미분이 가능하니까 연속이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 미분이 불가능하니까 가속도에서는 불연속이다 라고 받아내셔야 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문제가 가로등이 있었어. 가로등이 있었어. 그리고 얘가 이렇게 쭉 걸어가는데 이게 문제 자체를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왜? 이 1번 문제 보시면 이 사람의 머리 끝에 그림자, 무슨 소리예요? 머리 끝에 그림자, 이런 말같은 소리를 하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더라 그 얘기야. 자, 쉽게 생각해 봅시다. 얘가 이제 키가 1.8m죠. 상당히 1.8m 여성분께서 걸어 다니시는데 이렇게 계속 가겠죠. 얘는 이렇게 걸어 가겠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여기 서 있어요. 그리고 그림자가 어디 있어요? 그림자가 보여요? 안 되죠. 그림자 여기 있죠. 이렇게 여기 있지. 근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그림자가 어떤 식으로, 자, 여기가 이제 광원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그림자가 생기겠죠. 그렇지. 그리고 또 얘가 이동을 하게 되면 그림자가 어떻게? 이렇게 생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가 그림자의 머리, 와. 그림자의, 사람이 이렇게 생긴 게 아니지만, 아무튼, 머리 끝은 여기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여기가 조금 이해가 안 가. 자, 그리고 무슨 그림자 길이의 순간 변화를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그림자의 머리 끝은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가겠죠. 그쵸? 그치? 이게 그림자의 머리 끝에 그림자의 속도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맞죠? 자, 여기까지 확인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일단 정석에 있는 대로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네가 4m, 뭐 8, 여기가 이제 1.8이었죠. 네, 1.8이었다 라고 하실 수 있고요. 자, 그랬을 때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이만큼은 어떻게 돼요? 얘는요. 사람이 이렇게 온 거잖아. 그치? 사람이 이렇게 얼마큼 왔다라면 매분 88m의 속도로 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얘는 88t만큼 이렇게 가겠죠. 자, 이거 여러분들 이해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쵸?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뭐를 따져봐야 되느냐. 자, 얘네가 지금 여기를 만약에 x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전체를 y. 그러니까 뭐겠어요? y를 내가 궁금한 거지. 그렇잖아요. y가 되게 궁금한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닮음을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무슨 말이냐? 이 길이는 y-x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자, 보시면은 이 큰 삼각형이랑 큰 삼각형, 작은 삼각형으로 우리가 탄젠트 값만 계산을 해봅시다. 탄젠트 값이다. 여기 만약에 이 각을 같다라고 했을 때 얼마가 돼요? y분의 4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y-x분의 1.8이더라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얘 그거예요. 이게 탄젠트 세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뭐 꼭 닮음을 썼다, 뭐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그럼 얘가 이제 4y-4x가 1.8 y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고, 넘기면 어떻게 되죠? 이거 지금 2.2 y가 4x가 되더라 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랬을 때 y를 우리가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 주시면 얼마가 나오느냐. 근데 얘가 x가 88t가 됐을 때 y라고 얘기하는 거는 160t가 되더라 라는 이야기가 돼요. 그러면은 요 y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기 때문에 얘가 그림자 끝의 거리죠. 네. 시간에 따른 그 거리, 위치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시간에 따른 위치가 계속 여기까지 가더라. 멀리 가면 또 더 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얘네가 지금 뭐냐면 속도를 구하자라고 그랬으니까 속도는 한번 미분하면 되니까요. 얘가 160m/min이 되겠죠. 우리가 지금 분속으로 계속 계산이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그림자의 길이의 순간 변화를 넣어서 그림자의 길이는 또 별게 없어요. 그림자의 길이가 뭐예요?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는 여기서 빼는 거잖아요. 얘는 160 마이너스 88에 t가 나오게 될 테니까 얘가 얼마죠? 72더라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72t인데 얘를 또 미분하게 되면 72m/min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문제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반드시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8-5번에서 보시면 몇 초 반지름이 얼마래요? 2mm라고 하고 얘네가 센티미터가 등장했으니까 0.2t로 말을 바꿔보도록 합시다. 네. 왜냐면 반지름이 10cm일 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요. 자,
얘네들이 이러하더라 라고 했고, 자 그러면 첫 번째 나온 거는 뭐였냐면 얘네가 반지 이름이 얼마일 때? 10cm일 때. 반지름이 10cm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당연히 t는 항상 50초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t는 50초가 나오겠죠. 자 그랬을 때 건널기의 순간 배달을 여보세요. 의 순간 변화율이다. 우리가 건널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4 파이 r 제곱이 나오겠고, 그럼 제가 저기 들어가게 되면 얘네가 4 파이의 0.2t의 제곱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럼 얘네가 0.16 파이 t 제곱이다 라고 하실 수가 있겠고, 얘를 미분을 하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ds dt라고 얘기하는 순간 변화율을 대변하는 어떠한 기호가 등장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얘네가 어떻게 나온다? 0.32 파이 t라고 하실 수가 있겠고, 자 그랬을 때 단위를 이제 뭐를 구해야 돼요? 우리가 ds dt에 대한 t가 50일 때에 대한 값이니까 대입해서 계산하시면은 16파이가 나오게 되고, 이때 단위는 좀 중요합니다. 제곱센티미터 퍼 세크다라고 하는 거. 시간에 대해서 얘가 밀리미터로 처음에 반지름이 등장했기 때문에 2로 잡았죠. 0.2로. 자,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부피예요. 상황 똑같고요. 부피에 대한 순간 변화를 물어봤으니까 부피라고 얘기하는 게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 나오게 되겠고, 얘는 3분의 4 파이의 0.2t의 세제곱이다 라고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얘네가 얼마가 되겠어요? 3분의 뭐 이렇게 길어요? 3분의 1에다가 곱하기 0.032 t 세제곱 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여기다 이제 집어넣겠죠? vt는 dv dt 라고 얘기하는 거는 0.032 t의 제곱 파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이건 대입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이제 dv dt, 그래서 t가 50일 때의 값을 계산하면 88, 이건 세제곱미터 퍼 세크가 나오게 되겠죠. 계산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부정적분이다 라고 하고요. 얘네들을 우리가 이제 일단은 정석책에 있는 대로 먼저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자. 인테그랄 스몰 fx dx를 라지 fx라고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라지 fx는 스몰 fx의 부정 적분 중 한 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딱 어떤 놈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자, 지금 제가 주어 수로가 바뀐 겁니다. 지금 정석이랑 살짝 바꿔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제자리로 해놓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스몰 fx dx는 인테그랄 스몰 fx dx는 라지 fx다라고 부르고 어디에 위치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적분상수 c를 붙입니다. 이거를 적분상수라고 부르고요. 자, 각각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는 적분을 당하는 놈이죠. 맞죠? 적분을 당하는 놈이죠. 그래서 얘네들을 P 적분 함수라고 부릅니다. 얘네는
뭐 적분 함수 또는 부정적분 함수 뭐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또 뭐라고 부른다고요? 원시 함수. 그러니까 원래 함수는 어떻게 돼 있을까라고 얘기하는 거고 얘네는 어떻게 하자? 적분 상수예요. 그러니까 적분 상수는 단순하게 해서 이렇게 바라보시면 돼요. 늘상 붙는다. 늘상 붙더라. 적분 상수 C는 항상 붙더라 라고 이야기 생각하시면 돼요. 상수라고 얘기하는 게 뭐 우리가 알고 계신 것처럼 그거 있잖아요. 컨스탄트라고 하는 C예요. 그래서 항상 붙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분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는 미분의 반대다 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아까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자, x의 제곱을 적분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놈을 적분했을 때 x 제곱이 나오지? 어떤 놈을 적분해 x 제곱이 나오죠? 3분의 1 x의 세제곱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차수에다가 차수를 1 늘리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그리고 얘를 갖다가 역수가 개수로 붙게 된다는 얘기예요. 뭔 말이냐? x의 n제곱을 적분을 하게 되면 1을 늘리고 역수로 곱해진 상태에서 x의 차수 하나 늘리자 라고 이야기할 뿐이에요. 별 얘기 없죠? 진짜 별 이야기 없죠? 그치? 그래서 부정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다 라고 일단은 받아들여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얘는 무엇이냐 라고 하는 걸 하자는 게 아니고요. 이걸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는 원래 있는 함수의 형태를 추정할 수 있다는 얘기야. 과정 거꾸로 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9-1번 말장난이라고 그랬죠? 진짜 되게 좋아하시나 봅니다. 그런데 이게 안타깝게도 시험 문제 나온다라는 거지. 왜? 얘가 뭐라고 써있냐면 이거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과정은 몫이 중요하다. 과정은 자, 얘네들은 자, 당연히 괄호 안에 있는 걸 먼저 하겠죠. 얘를 갖다가 어떻게 4분의 1 x의 4제곱 플러스 c라고 하실 수 있겠죠. 맞죠? 그렇지. 그걸 다시 뭐하자? 미분하자. 그러니까 x의 세제곱만 남겠네요. 적분상수가 날아가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요. 두 번째 문제는 인테그랄 x 세제곱을 적분을 하자. 네, 이렇게가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얘네는 인테그랄 얘를 적분하게 되면 뭐가 나오죠? 미분하게 되면 3x 제곱에 얼마? dx가 나오게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뭐라고 하실 수가 있냐면 x의 세제곱 적분을 마지막에 하니까 적분함수 c가 들어가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별 이야기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크게 의미부여 안 하셔도 되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단지 우리가 요 정도는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되게 간단한 건데요. 제가 보기를 별로 잘 안 하잖아. 근데 보기를 137번에 보기를 좀 하실 필요는 있어요. 자,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안 써있죠. 아무것도. 그냥 dx야. 그럼 뭐가 들어있을까 이 안에? 1 들어있겠지. 1 들어있어도 상관없잖아. 이해가요? 1 들어있어도 상관없잖아요. 그럼 얘네가 x 플러스 c로 빠져나온다는 얘기야.
우리가 x를 미분하면 1이잖아. 얘 미분하면 1 나오니까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셔도 되겠고요. 자, 아니면 또 뭐 나와 있는 얘들이 지금 전부 그냥 거기에는 써 있잖아. 3번에 1dx 이렇게 써 있잖아요. 안 써 있을 수도 돼요. 꼭 써야 되는 거 아니지? 그죠? 안 써도 되겠죠? 자, 그리고 0dx를 못 쓸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0dx를 못 쓸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얘를 그냥 0이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 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9-2번에서 첫 번째 문제가 인테그랄 x의 x-1의 x-의 dx다. 이렇게 보면 뭔가 오해의 소지가 생깁니다. 곱으로 연결된 거를 우리가 미분을 하나? 적분을 한다?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전개해야 돼요. 우리가 미분할 때는 이거 막 앞에 거 미분 그걸 했잖아. 그게 아니고 얘네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 x의 제곱 플러스 2x로 이렇게 전개한 다음 얘네를 어떻게 4분의 1 x의 4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의 세제곱 조금 천천히 할게요.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c 이렇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곱의 미분을 역과정하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 없지는 않아요. 그거는 지금 여러분이 하실 건 아니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것도 곱셈 공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dx다 라고 얘기하니까 얘를 인테그랄 x의 4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죠.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1의 dx가 되겠고, 그래서 얘네들은 5분의 1의 x의 5제곱 참 풀이는 별게 없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로 나오겠고요. 세 번째는 이거 인수분해 되는 거잖아요. 그죠? x의 제곱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5분의 x의 4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1 dx. 얘는 인테그랄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dx. 앞에서 했는데, 그죠? 그러면 얘네들은 얼마가 나와요? 3분의 1의 x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 그러니까 이거 약간 구몬 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계산 연습. 이거 얼마나 잘하느냐? 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서도 별 얘기가 없어요. 얘네 똑같이 다 dy 붙어 있잖아요. 그럼 합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다? y 플러스에 자 비적분 함수라고 얘기하는 애들을 자 얘네들을 이렇게 그리고 인테그랄 1에 1 dy. 자, 만약에 여기에 dy가 아니고 얘가 dx야. 그럼 못 합쳐요. 못 합쳐요. 그거 합칠 수 없고요. 얘네들이 다 요거까지 다 같으니까 적분 변수까지 다 동일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떻게 인테그랄 y 플러스 1분의 y의 세제곱 플러스 1 dy가 되겠고, 그래서 얘네들이 y의 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1의 dy가 나오게 될 테니까 3분의 1의 y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y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c 라고 아실 수 있겠습니다. 자, 9-3번이 내가 취지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부정적분하는 이유는 첫 번째 f'x가 3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인데 그랬을 때 f의 1은 3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랬을 때 fx를 구하자라고 했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f의 x를요
인테그랄 f 프라임 x dx라고 둘 수 있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제일 중요한 데가 돼요. 지금 한 개. 그래서 얘네는 인테그랄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의 dx. 자, 그러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c가 됐죠. 모르는 미지수가 생겼어요. 근데 f1은 3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3은 1 마이너스 2 플러스 2 플러스 c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c 값은 2더라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f의 x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 이걸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요거를 알고 싶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넣어볼게요. 이번에는 무슨 말을 했냐면요. 자, 이런 말 나온다 그랬어요.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1에 부정 적분 중에서 기억나시죠? 제가 얘네들이 주체가 됐다면 뭐라고도 할 수 있다? 부정 적분 중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언어의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얘네 부정적분이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f 프라임 x가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1이고 여기서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x가 0일 때, 자, x가 0일 때 얘가 얼마래요? 1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또 x가 1일 때 1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참 좋은 말이 하나가 등장을 했네요. 누가? 얘가. 그럼 적분상수가 1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f0 얘는 적분상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자, 우리가 f의 x를 인테그랄 여기죠?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1 dx다 라고 한다면 얘네는 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가 되는데 f의 0이라고 얘기하는 게 1이니까 c 값은 1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f의 1은 1 더하기 a 더하기 1 c도 1 이렇게 나올 테니까 2래요. 네? 요 함수 값이 이제 이게 2구나. 땡큐. 이게 2라고 이야기했으니까 a의 값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따라서 f의 x는 어떻게 돼요? 이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계산할 수 있게 됐네요. 자, 그리고 또 언어의 말장난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체적으로 지금 보시면 f 프라임 x 그 다음에 얘는 y는 어쩌고저쩌고에다가 부정적분 중에서 라고 얘기하는 표현. 그러니까 표현을 배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거냐? 여기서는 이런 말을 해요. y는 fx에서 여기에서 x, y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자, 그러니까 도함수라는 이야기죠, 이게. 그쵸? f 프라임 x라는 얘기. 그 놈이 얼마? 2x더라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찬가지 똑같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fx는 인테그랄 f 프라임 x dx가 되고요. 그랬을 때 얘가 인테그랄 2x dx가 되니까 x제곱 플러스 c가 되는데 이 곡선 중에서 1,0을 지난대요. 그러니까 f의 1이 0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c값은 마이너스 1 거고 따라서 f의 x는 x제곱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찾아낼 수 있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것도 없는 내용을 또 볼게요. 이거 되게 쉬워요. 아주 어렵게 만들면 작정을 했습니다. 자, f'x의 그래프다라고 예약을 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되게 쉽게 생겼어요. 누가 봐도 2차 함수죠. 그렇죠. 2차 함수입니다. 얘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라고 써있어? 안 보인다. 마이너스 1, 3 이랬어요. f'x. 그럼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내가 뭐라고 떠들었냐면 f'x 뭘 봐라? 부호 이거 몸에 배라 이거 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 fx는 x가 마이너스 1에서 극대를 갖고 x가 3에서 극소를 갖는다 라고도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안타깝지만 얘가 최고차항이 얼마인지 알아? 몰라. 모르지. 어떻게 알아? 그지? 자, 그러니까 얘네들을 어떻게도 할 수 있다? 요게 x x 플러스 1 그리고 x 마이너스 3의 최고차항을 얼마인지 몰라. 그렇게 해서 f'x를 설정할 수는 있죠. 왜? 절편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이런 말 합니다. 극대값이 7이래요. 극대값이 7이다. 어머, 얘가 7이래네요. 그리고 f0가 또 뭐래요? f의 제로가 2라고 합니다. 아하, 대단히 꿀파는 상황이 됐네요. 그러면 fx는 인테그랄 a의 x에 저는 이렇게 되길 바래요, 여러분들이. 무식하게. x의 제곱 마이너스 2a의 x 괄호 붙이지 말고 그래서 안 틀린 장땡이가 아니야. 그럼 얘가 3a dx 얼마나 좋아요. 그럼 얘가 이제 3분의 1 a의 x의 제곱 세제곱 마이너스 a의 x의 제곱 마이너스 3ax 게다가 누구? 여기 2라고 얘기돼 있으니까 플러스 2 해주시면 되겠죠. 적분상수 대신에 여기 요 놈이 적분상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집어 넣으시면 그만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7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마이너스 3분의 1 a에 마이너스 a에 플러스 3a 플러스 2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a값 구하실 수 있겠죠. 그거 얘를 못 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a값이 얼마? 3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3 이제 집어넣으면 fx의 극소값을 구하세요. 와,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다라는 얘기야? 이제 3 그러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 x의 제곱 마이너스 9 x 플러스 2가 나오는데 그때의 f의 3을 구하자. 그래서 27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 뭐라는 거니?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극소값은 마이너스 25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네. 이게 이제 극소값이 나오겠죠. 또 우리는 이런 거를 주의해야 되겠죠. 어떻게 된다? x가 얼마일 때? 3일 때 극소값 마이너스 25라고 써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그죠? 네. 정원 알았지? 자,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는 조금 이따 해볼게요. 네. 시험에 나올 만한. 자, 얘네들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EX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요 놈을 갖다가 각각의 값을 우리가 계산해서 구하자 뭐하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도록 합시다.
일단 f의 x 아니네요. f의 제로를 알고 있네요. 얘가 마이너스 1이고 g의 제로가 1이다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 fx 더하기 gx. 요게 나온다?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왜냐면 fx 더하기 gx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 2x 플러스 c 라고 할 수 있죠. 여기 2니까 얘는 적분하면 되잖아. 근데 요 내용이 들어갔다 라고 해서 얘네들이 0, 0,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1 이 c가 나와서 c 값은 얼마? 0이 되죠. 그럼 따라서 fx 더하기 gx가 얼마다? 2x다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얘네가 f의 x, gx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요거를 적분을 한 놈이 얼마지? x제곱 플러스 c라고 하실 수가 있겠고,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1 곱하기 1이더라 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예요? 요게 c가 나오겠죠. 그러면 c 값은 얼마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을 제가 정석이랑 조금 달리 가도록 할게요. 마치 뭐라고 생각했으면 하냐면 얘를 두 분의 합이요. 얘를 그러니까 fx, gx가 이렇게 나왔잖아. 얘를 두 분의 곱이라고 생각해 보자.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t에 관한 방정식이 t의 제곱 마이너스 2xt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 라는 방정식 취급할 수가 있죠. 그러면 얘가 t의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으면 해결하실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해가시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t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거는 fx가 되고 어떤 거는 gx가 나오게 될 테니까 어떻게 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t라고 얘기되어 있는 게 하나는 x-1이고 하나는 x 플러스 1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있는 제로, f0와 g0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따라서 f의 x를 x-1로 g의 x를 x 플러스 1로 볼 수 있더라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식을 이렇게 푼 이유도 분명히 있겠죠. 그렇죠? 네.